결국이는 해. 개념 뒤. 삼각함수가 왜 어려운 거지? 아니 이게 매번 항상 매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수업하고 한다 하더라도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운가 봐 애들이 받아들이기가. 왜 그러지? 대답해줄 애들이 결석했냐? 저기 언니들도 그랬어 처음에는. 니네도 처음엔 조용했어. 다들 처음엔 조용하더라. 서승우이도 처음엔 조용했어. 아니 아니야. 근데 조용한 것보다 시끄러운 게 낫지. 야 여기에서 아는 거는 일단 갈 거거든. 우리가 처음에 나왔었던 게, 그리고 내가 요 책은 보면 바이블 구성이 나는 마음에 드는데 예제가 있고 옆에 이렇게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개념 넓히기 이렇게 3개씩 있어. 그래서 그 옆에 숫자 바꾸기는 예제랑 완전히 숫자만 정말 바꿔져 있는 거고, 표현 바꾸기는 아주 살짝 한 단계만 문제를 바꾼 건 거야.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는 요 내용을, 요 파트, 요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그냥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참고서처럼 이제 보기에 딱 좋아, 책이. 왜냐하면 내가 문제 풀다가 보면 아 그거 뭐였더라 하고서 찾아볼 때 예제를 이렇게 찾아보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제들이나 문제들이 뒤에는 연습 문제는 내가 빼기는 했는데, 연습 문제나 예제나 요 문제들이 여기는 바이블은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 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풀거나 할 때 도움이 많이 돼. 그냥 다른 개념서보다는 낫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데 이게 니네 개정 과정으로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제가 삼각함수랑 오늘 보강은 이걸로 준비는 했는데, 아는 거는 지나갈 거야. 우리가 일반각은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반직선이 회전해서 멈췄을 때 얼만큼 회전했는가 하는 회전한 정도가 각도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반직선 요만한 애가 회전을 해. 그러다가 멈춰. 여기서 멈췄어. 그러면 이게 120도라고 하면 요걸 120도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모르는 거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360도씩 몇 바퀴 돌았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n 바퀴 돈 다음에 요만큼 갔어 라는 개념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각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가 요건 60분법이고 호도법이라는 것도 배웠지. 호도법을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할 때 그냥 파이가 180도다 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 호도법에서 쓰이는 각도 단위를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부르고,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돼. 동그라미 하나 써 있으면 저거는 그냥 60분법인 거고, 아무 각도도 없이 그냥 숫자 1 나타내는데 이게 각도래. 그러면 이거는 라디안인 건 거야. 그리고 이때 요 라디안 단위에서 우리가 1라디안은 계략적으로 57도 정도 된다라는 거, 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이렇게 헷갈리지는 않아. 그래서 57도, 60도 금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저 라디안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내면 360도는 파이가 2번 있으니까 2파이 곱하기 어떤 정수, 이건 똑같겠죠? 그 다음에 120도는 3분의 2파이겠죠? 3분의 2파이 라디안 이렇게 해서 바꾸면 돼. 그리고 요때 요 정수라고 얘기한 거는, 얘네가 정수라고 얘기한 거는 플러스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플러스 방향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고, 0이야 그럼 안 돌았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았어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거꾸로 도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일반각 나타내는 방법. 네, 호도법이 뭔지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부채꼴 호 길이랑 넓이는 뭐 공식 기억하는 거지. 이런 거 내가 기억이 안 나, 잘 안 나. 그러면 포스트잇을 써.
저기 내 자리 저 앞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논문 쓸 때 그 아이디어 얻으려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마다 이렇게 막 붙여놓는 거거든. 그러다가 다음날 와서 또 봐.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떼버려. 그 다음날 또 해. 생각을 해. 근데 여기다가 좀 뭐를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붙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트잇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거든. 공부하는 방법 중에 포스트잇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적어. 그래서 책상 앞에 막 묻혀. 그 다음에 자기가 다 기억이 이제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걔를 떼서 다른 노트에다 붙이든 폐기해버리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내 머리에 들어와. 근데 그런 포스트잇을 써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애들이지 뭐.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때 여기서 호의 길이가 r 세타라고 할 때 이게 호의 길이인데 이때 r 세타 할 때 r은 반지름이지만 세타는 이제 각도인데 요거는 호도법을 쓰는 거야. 라디안 각도. 그래서 r 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여기서도 호도법이야. 라디안. 근데 요렇게 써도 돼. 근데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호의 길이에는 각도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넓이, 호 정도 공식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어. 삼각함수가 중학교 때는 친절하게 90도 안에서 이제 따져주는 각도였으면 90도가 주어졌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삼각함수는 회전을 단위로 회전하다가 멈춘 곳에서 X축에 수선을 긋는다. 회전하다 멈추고 X축에 수선을 긋는다. 그때 생기는 삼각형. 여기에서 따지는 게 우리가 삼각함수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210도다. 그래서 사인 210도를 구해야 돼. 그러면 사실 얘는 회전해서 멈춘 곳이 180도만큼 간 다음에 요만큼 더 간 거죠. 그래서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멈춘다. 그러니까 회전해서 210도를 간 다음에 멈춘 곳에서 X축에 수선을 긋고 그때 생기는 직각 삼각형에서 따지는 건데 이때 요 각도는 사인 210도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읽어줘야 되는 삼각형은 얘를 끼고 있는 요 삼각형에서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요 회전하는 단위로 보면 각 변이 우리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요 회전하는 회전 바늘 요 반지름은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반지름이 음수가 되진 않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인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상황에서는 밑변이 음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음수고 요런 상황에서 읽어주면 돼. 근데 얘가 30도였으니까 30도면 어떻게 되냐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2라고 생각하고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인 210도를 읽을 때는 요 삼각형에서 따지는 건데 이때 생기는 삼각형에서 요 각은 30도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 사인 읽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때 생기는 삼각형에서 읽어준다는 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이 나잖아. 어느 곳에 멈추냐에 따라서 그 멈추는 위치에 따라서 이쪽은 모두 다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 그래서 얼싸안고 얼싸탄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또 뭐가 있다고 했더라? 애들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를 부르는 또 그 다른 말이 있었거든? 올 산타크로스. 아 오케이. 뭐 그런 말들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얼싸안고야.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두 번째 얘도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 두 가지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 어느 순간에서든 진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했지만 다른 것들도 해봤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 다음에 나머지 제곱 공식들은 조금 더 있으니까 내가 육각형 가지고 기억하라고 했었지. 이렇게 해서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야. 이런 것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지금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미적분할 때 좀 편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그냥 기억은 하자. 요 정도야. 저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요 정도로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S로 시작하면 C로 시작하는 거고 역수니까 반대죠. C로 시작하면 S로 가는 거야. 민기가 없으니까 조는 3인방이 미랑 민기랑 그다음에 문시연 3명이야. 알았어요. 그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그러니까 졸지 말고 만약에 진짜 너무 졸려. 그럼 자의를 풀어. 문제를 풀면 하나도 안 졸리잖아. 아니 이제 자습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수학 공부하는 게 있잖아. 나 학교 다닐 때는 11시까지 무조건 의무자습이었거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수학만 공부했는데 수학은 한 문제 풀면서 1시간씩 가고 막 1시간씩 가고 막 이러니까 문제를 풀면 안 졸려.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시컨트.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그래서 제곱을 다 붙여서 읽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다가 제곱을 붙이긴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이런 표현이 뭘 뜻하냐면 코탄젠트 세타를 제곱한다 이 뜻이야. 각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코탄젠트 값, 탄젠트 값, 그 다음에 사인 값들을 제곱한다 이 뜻이야. 요게 일반각 호도법 해가지고 배웠었던 거고, 그리고 내가 앞에 3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다 요약은 해놨거든. 요약 페이지만 따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기는 해. 그 다음에 이제 나갔었던 게 예제 풀기 전에 그냥 쭉 무슨 내용이 있었나만 할 거야. 그리고 바이블은 솔직히 책이 좋은 이유 중에 나는 이 바이블 포커스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보통은 개념서가 되게 장황해 표현이. 근데 여기는 그냥 이 한 페이지 가지고 이 단어에서 뭘 공부하면 될지 그냥 쭉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핵심만 잘 집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사인 그러면 이 좌표평면 안에서 각도를 가지고서 X좌표랑 Y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가 단위 원으로 생각해서 반지름이 1이네 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우리가 X좌표 그러면 요 가로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1분의 X좌표 한 개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X좌표가 뜻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X좌표는 코사인. 그 다음에 1분의 Y좌표 한 개 사인 세타인 거죠. 그래서 Y좌표는 사인 값이야. 그래서 저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줄 때 각도를 키우면서 X좌표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코사인 그래프고요. 각도를 키우면서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X축 안에서 표현을 하면 그거는 사인인 건 거야. 그래서 일단 사인부터 생각하면 Y좌표가 0도일 때는 어차피 0이죠? 그 다음에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좌표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다가 90도가 되면 어차피 이 단위원에서 움직이니까 90도가 되면 이래서 Y좌표가 멈추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 같은 경우에는 Y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90도가 될 때까지 90도는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점점 늘어서 1이 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부호는 아직 뭐야? 여기는 사인이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180도가 될 때까지, 즉 파이가 될 때까지 점점 줄다가 y좌표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요 270도가 될 때까지는 점점 숫자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부호가 음수야.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죠. 270도는 2분의 3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는 점점 숫자는 줄어들면서 부호는 음수지. 그러다가 360도가 되면 0이 돼. 360도, 즉 2파이.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사인의 주기는 2파이, 즉 360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360도 돌 때마다 요 그림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는 보면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봐, 이렇게 생겼죠. 대칭이야. 근데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우리가 원점 대칭이 무슨 함수라고 했죠? 원점 대칭은 기함수 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수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 x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효과다.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 이게 원점 대칭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도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사인은 뺑글뺑글 돌수록 이제 x좌표가 가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0도일 때는 가로 길이가 있죠? 가로 길이가 0도일 때 1에서 출발해. 그러면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가로 길이, 밑변은 점점 줄어들다가 90도가 되면 밑변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출발을 해서 90도가 되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라디안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2분의 파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또 각도가, 그러니까 밑변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부호가 음수니까. 밑변이 얘가 지금 음수인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1에 가까워지지만 저쪽으로 갈수록 음수라서 마이너스 1로 가. 그게 파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봐도 돼. 얼, 싸, 탄, 코. 부호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수록 마이너스 1 조금 더 줄어. 절대값이 줄어들다가 다시 0이 되죠. 줄어들다가 다시 0이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이제 플러스 되겠지? 이렇게 각도 갈수록 밑변은 점점 늘어서 다시 이제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360도가 됐으니까 한 주기가 된 거야. 그래서 코사인도 한 주기는 2파인 거고, 저런 그림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떼놓고서 보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X라고 쓸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얘는 Y축 대칭. 우리가 Y축 대칭인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불러. 우함수라고 부르고, 혹은 짝수 차수 함수라고 부르고,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값을 넣거나 마이너스 값을 넣거나 걔네 둘이 같아. x 자리에, 각도 자리에다가 플러스 어떤 값을 넣나 마이너스를 넣으나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값을 넣으나 플러스 값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 이게 코사인 함수인 거죠. 얘가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가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밑변보다 높이긴 하거든. 근데 이게 접선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탄젠트는 여기다가 그려볼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단위원 안에서 회전을 할 거야. 근데
지금 세타라는 각도 사이 상황이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탄젠트 값을 읽을 때는 사실 밑변분의 높이라고 읽어주는 게 좋은데 이 1이라는 이 단위원 반지름을 활용하고 싶은데 쟤를 지금 쓸 수가 없잖아. 그리고 밑변이 뜻하는 게 아까 코사인이었고 높이가 사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읽어주면 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구나 라고 읽어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도 알 수 있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군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삼각 B라고 하잖아. B라는 거는 변의 길이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변 사이 길이의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그림을 확장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 그럴 때 생기는 이렇게 접선 삼각형이 생기죠. 원에 접하는 삼각형이 생겨. 이때 이제 읽어줄 때 이번에는 요 길이가 이제 1이라는 길이가 되잖아. 얘분의 얘가 탄젠트지. 그러니까 1분의 얘가 탄젠트야. 그래서 요 높이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젠트 값은 접선의 높이라고 내가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가 접선의 만약에 높이라면 각도가 0일 때는 어차피 접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0은 0이야. 그리고 각도가 늘어나면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높이를 그리는 거니까 점점 커지는 건 맞아. 근데 90도가 되잖아? 그러면 둘이 평행해지지. 그러니까 높이 값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는 건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확장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그럼 각도가 요 높이 얘네들에 해당하는 게 지금 탄젠트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게 각도가 90도가 돼. 그리고 얘네가 평행해져 버려. 그러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탄젠트 값은 90도가 되면 무한대로 그냥 발산해 버려. 그래서 탄젠트만 그림을 이렇게 해서 따로 그려보면 0일 때는 0이었어. 그 다음에 90도가 되니까 무한대로 빠져버려. 그 90도가 2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이제 90도가 넘어가는 상황을 잘 봐. 90도가 살짝 넘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도가 생기니까 연장해서 높이를 구할 수가 있지. 대신에 이 높이 구할 때 밑변분의 높이, 얘가 지금 탄젠트 값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밑변이 뭐냐면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쪽을 90도를 넘어가면 무한대에서 점점 이제 접선 삼각형 때문에 탄젠트 값들이 보이기는 하겠지만 점점 줄어들죠? 숫자 부분은. 근데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점점 0을 향해 다가가는 그림이 돼. 탄젠트 값이. 그래서 이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90도를 경계로 해서 얘를 넘어가는 순간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오는 상황이 돼. 이게 180도인 상황이야. 그래서 180도가 되면 다시 없죠? 높이가 없으니까 0이 돼. 그 다음에 180도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접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부호를 한번 볼게.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이제 다시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값을 가지면서 다시 이제 또 무한대로 가겠죠? 평행해지면 무한대인 거야. 평행하면 무한대야. 그래서 얘를 넘어가면 다시 플러스 값이면서 이렇게 평행하면서 무한대로 가.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었던 각도고 얘가 파이, 즉 180도였던 각도인데 같은 애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게 180도마다야. 그래서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얘네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사인 같은 경우에 주기가 2파이, 360도였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쓰면 돼. 같은 x값이 반복해서 나오려면 360도, 2파이만큼 가면 돼. 그러면 2파이에서만 먹히는 거야? 아니요. 4파이에서도 먹히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2파이라는 거야. 그래서 2파이마다 이제 같은 애가 나온다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주기는 2파이라고 얘기는 해. 주기는 2파이지만
2파이에서만 같은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2파이의 배수에서 같은 값들이 나온다는 뜻이야.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주기가 360도, 즉 2파이였어.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쓰면 돼. fx는 f x 플러스 2파이.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에서 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주기를 이렇게 쓰면 돼. 똑같은 x 넣었을 때 값이 나오려면 파이만큼 가서다. 이렇게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탄젠트는 무슨 대칭이게? 이렇게 생겼어. 원점.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도 원점 대칭이야. 그림을 보니까 탄젠트의 특징은 원점 대칭. 사인처럼 기함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가 기어나온 형태. 기어나온 효과. 그래서 마이너스가 기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본적인 생김새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그래프의 기본이었어.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솔직히 그냥 기억해줘도 돼. 사인은 0에서부터 출발, 그래서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왔다 갔다 해. 코사인은 1에서부터 출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 탄젠트 0에서 출발, 무한대로 뻗어. 그래서 사인은 360도마다 같은 애가 나오고, 코사인은 360도마다 같은 애가 나오는데, 탄젠트는 180도마다 같은 애가 나와. 그리고 사인이나 탄젠트는 생긴 거 보니까 0을 지나면서 이 원점, 0,0에 대한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야. 그리고 우리가 저런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값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 효과야. 우리 선생님이 기어 나와서 기함수라고 그랬어. 이거 하나 들어보요. 그 기함수, 우함수 두 가지잖아요. 근데 우함수가 y축 대칭인데 우는 어차피 저분 똑같잖아요. 글자 우. 아, 짱이죠. 그렇게 기억한다. 글자 우는 이렇게 접으면 똑같으니까 y축 대칭이다. 남은 거 하나 기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도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기함수다가 훨씬 더 기억하기 좋아. 근데 얘가 우함수인 거죠. y축으로 접은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그냥 그래프에 대한 기본이야.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예제들을 하나하나 해볼 테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풀면 너희들이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일단은 잡아볼게. 내가 넘길 수 있는 거는 넘겨볼 거야. 그래서 적당히 예제는 또 뭐 이렇게 많냐. 일단 주기 그래프 전까지 나오는 거까지 해서 한번 끊을게.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얘기는 안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게 각변환하는 거야. 각변환하는 게 이게 곱하기 짝수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헷갈리나 봐. 근데 각변환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고등학교 삼각함수 부분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각변환하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살짝 혼동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는 예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애들 수업할 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예제는 내가 풀어.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기억해야 되는 이 기본 내용 가지고 풀어야 되는 예제를 풀어.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필수. 그 다음에 표현 바꾸기는 빨리 푼 사람은 풀면 돼.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러면 개념 넓히기까지 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필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그냥 옵션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통 개념서를 우리가 방학 때 한 번 하고 학기 중에 또 한 번 하고 해서 같은 개념서를 두 번 만나게 되거든. 그럼 두 번째 할 때는 얘 안 해. 이것도 안 해. 이거 하나고 이거 하나만 시키는 거야. 이거 내가 하고 이거 니네가 하고. 그래서 개념 넓히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게끔 돼 있어. 어쨌든 풀어야 될 문제기는 해.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기 주도적으로 짠.
유튜브 올린 거 보니까 생각보다 화면 이렇게 찍어놔도 잘 보이던데. 네. 자, 요 문제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래.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읽으면서 꼭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문제를 읽고 애들이 수학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읽고 바로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식으로 접근하기 전에 대충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충 일사분면이니까 세타가 이렇게 일사분면에다 하나 그려놔. 이게 세타래. 근데 이 세타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세타를 일반각으로 꼭 나타내줘야 돼. 안 그러면 일사분면의 각인데 절반 나눠봤자 어디겠어. 일사분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답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일반각으로 꼭 나타내줘.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2파이 곱하기 어떤 정수배만큼 가고 세타 다시만큼 같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 세타 다시가 0도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다. 그러면 일사분면을 표현하는 거겠지? 그럼 되잖아. n이 0이면 제일 거고 n이 1이면 한 바퀴 이렇게 돈 다음에 올라갔다 이 뜻인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 2분의 세타를 해보는 거야. 절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얘가 파이 곱하기 어떤 정수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분의 세타 다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분의 세타 다시는 0도에서 4분의 파이 사이겠지? 45도보다 작은 애야. 그리고 여기다 정수를 진짜 넣어봐. n에다 0 넣어. 그럼 몇 사분면이겠어? 1사분면이죠. n에다 0 넣었어. 그러면 1사분면이 있잖아. 그 다음에 n에다 1 넣었어. n에다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파이만큼 간 다음에 n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45도 조금 안 되는 각만큼 더 간대. 그러면 3, 4분면에 있죠? 그렇잖아. 최종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n이 1이었을 때는 3, 4분면. 그 다음에 n이 2였으면 다시 보겠어 또. 1, 4분면이지. 왜냐면 n이 2가 되면 다시 한 바퀴 돈 다음에 조금 올라가 이 뜻인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2분의 세타라는 각도는 일반각으로 표현하고선 내가 n에다가 정수들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보여.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는 항상 스케치를 한다. 그 다음에 일반각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적당한 얘네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를 실제로 넣어본다야. 그렇게 해야지 몇 사분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예제는 숫자 바꾸기는 여러분들이 할 거고요. 개념 넓히기는 대칭 하는 건데 이거는 기억이 나면 하고 기억이 안 나면 안 해도 돼. 우리 했었던 거 막 X축 대칭, 뭐 Y축 대칭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데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돼. 그리고 이렇게 문제 내가 어차피 예제를 앞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저 예제가 뭐에 관한 건지 다음에 내가 혼자 풀 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그럴 때 그냥 마킹만 하는 거야.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나 같으면 위에다 일반각 이렇게 쓸 거야.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거니까 호는 r 세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냥 푸는 거야. 이게 뒤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쬐끄맣게 마킹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풀 때 안 헷갈려. 중심각이 3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일단 호의 길이 2파이는 r이 뭔지 모르고 세타 중심각 이러면 r의 값이 나오죠? 잠깐만요. 6? r이 6 나왔어.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세타가 3분의 파이. 그래서 그냥 공식에다가 넣으면 된다. 이 문제는.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해도 되잖아. 똑같잖아.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4파인데 부채꼴의 반지름 r이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예제 2는 밑에 네. 저기 달려 있어.
이거 개념 넓히기 애들 풀라고 했을 때 맞춘 애가 없던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 문제 만약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3평, 2평을 알아야 돼. 우리 만약에 보통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 관계를 나타낼 때는 곱해서 정수가 되는 어떤 두 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랑 A분의 2 요런 애들은 둘이 곱하면 A가 사라지고 정수가 되지. 그래서 내가 이런 관계를 내가 곱해서 정수가 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 3평, 기평이라고 불러. 아이고 왜 갑자기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데 이거 안 사라지는데 이거 어떡해? 글씨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아 됐다.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야.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두 수의 합을 2로 나눈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곱해서 루트 붙인 게 기하평균. 근데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관계를 쓰는 거야. 얘가 산평, 산술평균. 얘가 기평, 기하평균. 요 관계를 저렇게 관계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는 이용할 때 형태는 2를 양쪽에 그냥 곱해버려서 두 수의 합이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이라고 해서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 적용할 때 폼인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폼으로 이제 적용을 해.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두 수의 합이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할 때 얘네가 없어지기 때문에 식이 되게 예쁘게 줄어든 거야. 그래서 최소값 A와 A 더하기 A분의 2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2 루트 2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가. 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이때가 등호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A랑 A분의 2가 같을 때죠. 그걸 알아야지 2-3번 풀 수가 있어. 그래서 3평, 기평만 얘기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는 여기다가 살짝 써놔야겠다.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 반드시 얘네가 양수일 때 쓸 수 있어. 그리고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 문제 풀 수가 있어. 근데 이거 그냥 도전은 하는데 못 풀어도 마음 안 아파도 돼. 내가 이 바이블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게 언제부터지? 2019년? 2018년? 막 그때서부터 썼던 것 같거든? 애들이 못 맞추더라고. 이 문제는 계속 있었거든. 애들이 못해. 왜냐면 쉽게 그냥 우리가 읽고서 어려운 건 아닌데 낯설어서 못하는 거니까. 얘는 그려 그러면 돼. 3분의 파이가 내가 얘기했지.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을 하면 60도인 거죠. 그래서 60도 정도 이렇게 그려놔. 요게 3분의 파이야. 읽으면 돼. 그냥 사인은 그냥 3분의 파이. 대한민국 수학 문제는 전부 다 특수각에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사인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3분의 4파이는 3분의 5파이 볼래. 3분의 5파이는 어떻게 그리면 편하게 그냥 이 파이 자리에다가 선생님 180 넣으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어렵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요. 파이 180도였으니까 가고 3분의 파이 2파이 좋아. 나 같으면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로 갈래.
이게 더 낫지? 그래서 2파이 하면 요거 360도인 거죠? 2파이만큼 갔어. 그 다음에 빼기니까 반대란 뜻이야. 빼기니까 반대로 3분의 파이, 즉 60도만큼 내려간다. 요 위치야. 그래서 요 위치에서 이렇게 x축에 수선을 그으면 어차피 얘가 60도인 거잖아. 2파이만큼 간 다음에 반대로 3분의 파이만큼 가, 이 뜻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60도인데 부호를 잘 써주면 돼. 1대 2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면 읽으면 돼요.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읽어주면 돼.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부호를 쓸 때 어차피 내가 얘는 항상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길이만, 밑변하고 높이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렇게 부호 붙여서 써주시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현명한지 항상 생각하는 거야. 네, 현명하게 생각을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효율적이고 현명한지를 생각을 해야 돼. 제일 애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 애들이 자기의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스스로 되게 슬픔에 많이 빠지거든. 자기 그런 거 뭐라고 그러냐, 멜랑콜리?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약간 그런 느낌. 거기에 빠져. 난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못해져.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는 못하는 것 같아야. 근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돼. 나는 저거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 보면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야. 왜냐면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쓸수록 나한테는 마이너스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아. 그래야지 세질 수 있어. 그리고 형들이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친놈들이 되는 줄 알아? 아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거야. 니네 시끄럽다 이꼴 자신감이 넘친다, 야. 조용하다 이꼴 아는 게 없다, 야. 그래서 아는 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내가 몇 번 이렇게 겪겠지. 저 고쌤이 푸는 것보다 내가 난데? 막 속으로 생각할 거야. 저 사람 저렇게 푸네? 아, 바보. 나는 저렇게 안 푼다.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만해지기 이제 시작해. 그러면 점점 더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야. 응? 오빠들은 지금 내가 칠판 잡으면 분필도 뺏는다고, 지네가 나온다고, 여기. 지네가 나와서 그냥 푼다고, 제가 할게요. 막 이러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내가 크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우리 반 특징 얘기했지. 지금 너희들 수업할 때는 선생님들이 다들 수업하는 줄 알잖아. 근데 우리 반 특징은 선생님들이 다 쉬는 시간이죠? 하고 들어와야지 정상인 거야. 나는 분명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자꾸 쉬는 시간이냐고 물어보면서 막 들어와. 왜냐면 수업이 시끄럽거든.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이게 몇 사분면인지 알아야 되는 건데 1차적으로 플러스가 어딘지를 보는 거야. 그럼 탄젠트가 플러스지. 그럼 우리가 얼싸탄고 쓴다는 건 뭐야? 걔만 플러스가 이 뜻인 거잖아. 탄젠트만 플러스는 여기죠? 당연히 코사인은 마이너스겠지. 물론 사인도 마이너스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해서 음수다 그러면 둘이 부호가 다르다지.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네. 여기도 하나는 플러스고 얘는 같네? 그럼 두 개가 같아? 한 녀석만 플러스일 수 있는데 두 개가 같아? 그럼 얘네는 둘 다 마이너스였던 거야. 왜냐면 우리가 얼싸탄고 읽을 때 이 친구들은 모두 다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다잖아.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란 뜻이야, 이거.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4사분면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죠. 네, 좀 더 돈을 벌어서 다음 목표는 이 선들을 다 없애고 싶어. 지금 이 21세기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1900년대도 아니고 1800년대도 아니고 전선들 속에 갇혀 있잖아. 이 말이 돼 이게? 여기도 이렇게 충전한 거. 선이 다 없어져야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그리고 추세가 뭐냐면 2학년 애들, 3학년 애들 시험 문제에 2학년 단원에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뭐 하우스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 근데 그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꼭 나와. 1학년 내용이.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뭐 경찰이 되고 싶어요? 혹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위험한 발상이야.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군인이 되고 싶어. 혹은 국군 간호사가 되고 싶어. 경찰이 되고 싶어.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사관학교나 경찰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들은 시험 범위가 1학년 과정부터야. 그래서 1학년 과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되게 개꿀직이라며. 특히 국간사를 하면 애들이 교사가 된대. 그래서 학교 보건선생님 하다가 뭐 그러니까 나중에 퇴학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대. 정년이 보장되는 거잖아. 내가 일단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나의 직업과 정년이 다 보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요거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거 내가 곱둘납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기억할 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상황이야. 곱하기는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고 나누기는 분수를 뜻해. 나누기는 b만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b. 내가 얘네를 합치고 싶어. 근데 a도 음수고 b도 음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치면서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는 뜻이야. 만약에 그래서 a는 음수고 b는 양수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음수고 둘 중에 하나는 양수야. 그런 경우에 이 루트를 씌워서 정리를 할 땐 마이너스가 안 기어 나와.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였을 때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야. 그 다음에 나누기 형태는 b만 마이너스였을 때 분모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b만 마이너스고 b는 음수죠. a는 0 이상. 이런 경우에만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치면서 기어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음수야. 그 다음에 b가 양수야.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합치면 돼.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상황은 b만 마이너스였어. 그래서 곱둘답이. 그래서 이 친구가 뜻하는 건 뭐겠어?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야. 그러니까 누구만 플러스인 거야? 얘가 뜻하는 게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란 뜻인 거잖아.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야.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 탄젠트밖에 없잖아.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가 월사 탄. 여기 있다는 소리네. 그래서 얘는 3, 4분면 이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예제 5번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쓰는 거라서 그냥 곱셈 공식 변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양심상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제곱해버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걔가 4분의 1이래. 근데 얘가 얼마야? 1. 그래서 잊지 말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야.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도 이 문제들 다 풀 수 있어. 나머지는 그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내가 마음이 급해. 왜냐면 도원이가 자꾸 졸거든.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하기 싫어 죽겠다. 근데 2번 하나만 해볼게. 2번 하나만. 이거 2개 다 하면 너무 싫어. 그래서 두 번째 거 하나만 해볼게요. 도원아 좀만 참아. 내가 시민기가 있었으면 왔다 갔다 봤을 텐데 지금 시민기도 없고 문시연도 없어. 같이 노는 친구들이 없어. 그럼요. 네, 예. 분수가 나오면 일단은 통분을 해야 돼. 분모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법칙이야. 분수가 나왔을 때 이거는 항상 모든 식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 분수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 대분수로 고치는 거랑 이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야. 대분수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통분.
이 두 가지는 분수 형태가 나오면 모든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1분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뭘로 보여야 돼? 대분수로 보여야지.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잖아. 차수가 큰 것도 큰 거야. 그럼 얘는 대분수로 보여야 돼. 대분수는 그러니까 대분수가 아니라 가분수로 보여야 돼. 그래서 이 가분수는 무조건 대분수로 바꾼다.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에서 바꾸면 돼. x제곱 마이너스 x 둘이 빼면 2x 더하기 1에 플러스 2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 그래서 나머지 3이니까 얘는 x-2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1분의 3 이렇게 꼭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가분수가 나오면 대분수로 바꿔주기. 그 다음에 저런 친구들처럼 분모가 다르네? 그럼 무조건 통분하기야. 이건 반사적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반사적으로 통분을 해줘야 돼. 그럼 별 수 없지 뭐. 코사인 세타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 아직 쉬려면 멀었어. 그냥 1시간도 안 됐어. 그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내가 틀리나만 봐.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잊지 말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러면 요거 1 더하기 1에서 2가 되지. 그래서 요거 2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 여기에서 니네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1 플러스 사인 세타 지우고 싶지? 안 돼. 꼭 이유를 밝히고 지워야 돼.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지울 수 있는 이유가 뭐게요? 우리가 지운다라는 거는 약분한다야. 약분한다라는 말은 나눈다야. 그럼 내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지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아까 때 배웠잖아. 나눌 때는 뭘로 나눠? 0이 아닌 수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얘가 0이 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사인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얘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식으로만 가는 거니까 뭐 약분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사인 세타는 1보다 얘가 지금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문제 잘못됐지 뭐. 문제 안 써 있잖아. 여기 조건 뭐 있어? 세타 값이 어디에서 어디다 이런 말 하나도 없지.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야. 왜냐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될 수 있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 있지. 0인 수로는 못 나눠.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은 나누는 수는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전제 조건 하에서 나눌 수 있네. 그거는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각변환이거든. 쉬어도 되겠다. 그럼 각변환은 한 템포 쉬고 가도 되지. 니네가 되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어. 그래서 예분이랑